지난주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편을 봤어요. 20년 전에 1편을 너무 재밌게 보고 앤 해서의 팬이 되어 그녀가 나오는 다른 영화도 챙겨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저는 저명한 패션계 인사들을 잘 몰라서 카메오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출연한 줄 영화 본 후에 이 영화에 대해 찾아보면서 알게 됐어요. 나중에 한 번 더 영화를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나 평론가들의 인사이트를 듣고 영화를 다시 보면 제가 처음 볼 때 많이 놓쳤던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같아요. 같은 티켓 값을 지불하지만 저마다 느끼는 부분은 차이가 있고 얻어가는 것도 다르죠. 어떤 이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철학과 메시지보다 시각적인 것과 브랜드, 마케팅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본인의 전문 분야에 접목시켜 이 영화를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만의 역사에 빗대어 이 영화를 감상했고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영화가 막 끝났을 때는 많은 것을 느꼈다고 생각해서 이번 콘텐츠에 할 말이 많겠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콘텐츠 준비는 막상 영화 관람 일주일 후에 시작하다 보니 그때 느꼈던 것들은 일부분 까먹었어요. 지금은 그 감정과 영감을 회상하기 위해 예고편을 다시 보기도 하고 다른 유튜버들이 영화 홍보나 회고하는 영상을 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메모라도 조금 해놔야겠네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크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영감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직장 생활에 대한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변해가는 세상에 대한 것, 세 번째는 변해가는 나에 대한 것이었죠. 첫 번째, 직장 생활에 대한 썰부터 좀 풀어보자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위해서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으면서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발버둥을 쳤었는데요. 진짜 졸업 전에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갖춰진 인재이고 어떤 일이든 잘할 수 있다고 어필을 했죠. 하지만 내세울 건 별로 없었어요. 이전 직장 같은 것도 없어서 성과를 내본 경험 같은 건 당연히 없고 단지 몇 번의 공모전과 학부 졸업장,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뭐 그 정도였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거절을 경험하면서 아, 내가 이 사회에 쓸모없는 인간인가? 란 쓸데없는 생각까지 하게 됐었는데요. 그렇게 여차저차 해서 취업을 하면 처음에는 정말 그래도 내가 굿벌이는 해서 너무 기쁘고 좋다는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회사 생활을 하게 되면 입사 전에 최선을 다해서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되겠다는 다짐이 무색하게 내가 이 회사를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나는 언제든 대체 가능한 인력이라는 느낌을 받죠. 내가 아니어서 안 되는 이유 같은 걸 느끼기에는 사회 초년생에게는 시야도 좁고 그냥 시키는 것만 열심히 제 시간에 하기 바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이 회사에 도움이 되는지도 잘 모르며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란다와 같은 까다롭고 무서운 상사가 있으면 그런 상사는 불편하고 무서우니까 피하게 되죠. 하지만 그런 미란다 같은 상사가 지금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내가 이 영화에서 가장 영감을 받았던 부분은 바로 미란다의 장인 정신입니다. 그녀는 정말 이를 사랑하는 그야말로 워커홀릭 그 자체죠. 지금은 워라벨이다 뭐다 해서 그런 부분이 부정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유로 매체에서는 미란다의 좋지 않은 기사가 쏟아집니다. 그녀가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건 그만큼 자기 자신과 그녀의 주변의 가족이 되었든 직장 동료가 되었든 여러 사람의 희생이 함께 했던 것이지만 세상은 단편적인 부분만 바라보죠. 우리는
우리네 직장에서 미란다와 비슷한 동료 또는 상사를 마주하기란 쉽지 않아요. 전제가 뭐냐면요. 고집불통이기만 하면 안 되고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고 일의 양도 엄청나고 내가 저 자리에서 저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일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단순하게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운동을 잘하는 것은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계속 연습하고 노력하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패션 감각이 좋다, 협상을 잘한다, 의사결정이 빠르다와 같은 것들은 단순하게 연습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게 느끼냐면요. 잘한다는 개념이 추상적인 개념인 것 같고, 연습하기가 쉽지 않은 영역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패션 감각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패션쇼를 많이 보면 패션 감각이 뛰어나질까요? 패션에는 색감, 모양, 뭐 모델의 체형, 피부톤, 그리고 유행도 있을 수 있고, 너무 변수가 많고 추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잘한다? 대중이 인정한다? 그녀가 의도한 대로 패션의 트렌드가 바뀐다? 이건 어떻게 연습을 해야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미란다는 어찌 보면 꼭 직장 내에서 만나고 싶은 상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직장 상사로서 만나면 고생길은 훤하겠죠. 칭찬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 없고 잘한 것보다 잘못한 걸 지적하고 인간적으로는 좋은 직장 동료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력을 쌓아가는 단계 또는 성과를 내야 하는 포지션이라면 미란다와 같은 상사는 탄탄한 커리어를 쌓는 측면에서 반드시 만나야 되는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미란다는 장인 정신에서 말하는 장인일까요? 저는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인 정신보다는 헝그리 정신을 더 좋아하지만 직장에서는 시간이 가고 경력이 쌓일수록 타협하고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생기죠. 미란다에게는 그것이 회의 시간에 하는 강한 어투였고, 비서에게 옷을 옷걸이에 거는 일을 위임하지 않는 것, 그리고 광고주를 만족시키기 위해 포기하는 것 등이 있었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절대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그건 런웨이란 패션 잡지의 최고 자리에 그녀를 올리고 독자들이 기대하는 것이면서 이 패션 바닥에선 없어서는 안 될 그 어떤 디테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진정한 장인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런 장인을 동료로 만난다면 그 얼마나 행운일까요? 그의 노하우와 다양한 의사결정을 옆에서 볼 수 있으니까요. 물론 그녀도 사람이기에 실수하고 제3자가 봤을 때는 부족한 면이 있겠죠. 하지만 그 부분은 내가 재해석해서 흡수한다면 나는 미래에 다른 형태의 미란다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살면서 여러 명의 미란다를 만났다고 생각을 해요. 기억나는 한 명의 미란다는 바로 대학교 1학년 때 광고 동아리에서 만난 4학년 선배였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광고 공모전 수상이 취업에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광고 공모전을 준비하는 동아리에 들어갔고 그 동아리는 이제 조를 이루고 공모전을 준비하는 동아리였어요. 우리 조는 4학년 조장 1명, 2학년 2명, 그리고 1학년 저 이렇게 4명의 한 조였어요. 우리가 준비하는 건 조선일보 광고 공모전이었는데 여러 제품이 있으면 참가자들이 제품을 골라 광고를 만들고 제출하는 형식이었어요. 우리는 그중에 몇 가지 제품을 골랐고 조장형이 그중에 하나의 제품 광고 썸네일 스케치를 저에게 시키는 거예요. 다음 회의까지 100개를 그려오라는 거예요. 그때 썸네일 스케치가 뭔지도 몰랐거든요. 그때 그 형은 엄청 무서웠어요. 교수님보다 더 무섭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탈모 방지 제품을 가지고 100가지 아이디어를 썸네일 스케치로 다음 아이디어 회의 전까지
그려오라는 미션을 받습니다. 진짜 미친 듯이 아이디어를 내면서 그 썸네일을 그렸어요. 하루에 100개의 아이디어를 내기란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과제, 학교 생활을 병행하면서 해야 됐기 때문에 거의 밤을 새면서 100개를 조금 넘는 아이디어 스케치를 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회의 날 형이 이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아이디어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저는 100개 채우는 데만 신경 썼지 뭐가 제일 좋고 마음에 드는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생각이 있는 거냐며 뭐라고 하고 엄청 깨지고 또 그 다음 다른 주제로 100개의 썸네일을 또 시켰어요. 저는 또 그것도 꾸역꾸역 해 갑니다. 그렇게 도망가고 싶은 나날이 연속이었고, 음, 수백 개의 아이디어는 실제로 제작되지도 않았어요. 결국 우리 조는 그 공모전에서 소소하게 입선을 수상하게 되는데요. 저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많은 아이디어를 냈지만 4학년 형이 가볍게 던진 말이 시안이 되어 그 작품을 제출했고 그게 입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땐 솔직히 이럴 거면 썸네일 스케치는 왜 이렇게 시킨 거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한 학기를 빡세게 아이디어 스케치 수 1000개가 넘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도 실무에서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4학년 형이 저에게는 아마도 첫 번째 미란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음, 이건 번외의 이야기인데 하루는 조회의를 하면서 중국집 배달 음식으로 짬뽕을 시켜 먹었어요. 그 짬뽕에는 통새우가 올려져 있었거든요. 저는 당연히 평소 하던 대로 새우 껍질을 하나씩 까고 있었죠. 그런데 그 선배가 갑자기 제 뒤통수를 후려치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저는 눈이 동그래지면서 뭘 잘못한지 모르는 표정을 지으니까 형들이 옆에서 새우를 껍질째 질겅질겅 씹어 먹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속으로 왜 저 단단한 새우 껍질을 굳이 씹어 먹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혼나기 싫으니까 따라서 새우를 통으로 씹어 먹었죠. 그런데 생각보다 먹을만 한 거예요. 쓰레기도 안 나오고 형들의 말로는 새우깡을 한 주먹 입에다 가득 넣고 씹는 느낌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 이후로 새우도 껍질을 까지 않고 통으로 씹어 먹는 습관이 생겼답니다. 어찌됐건 직장 내에서건 단체 생활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미란다가 당시에는 너무 싫고 피하고 싶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난 후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된다는 걸 잘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미란다를 또 만나면 그를 만족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그 노력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니체가 그런 말을 했죠.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 그런 고통을 겪어봐야 내가 강해진다는 걸 알지만 막상 그 경험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맞닥뜨리면 너무 고통으로만 느껴져서 좀 힘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를 보고 느낀 영감 두 번째는 변해가는 세상에 대한 것인데요. 요즘 AI가 핫하잖아요. 저도 AI를 잘 이용하고 있는데요. 미란다와 같은 장인이 AI로 대체되는 현실이 올까라는 의문입니다. 저는 그냥 무료로 제공하는 AI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최근 클로드를 좀 써봤거든요. 세팅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지만, 진짜 놀랐습니다. 단순하게 정보만 얻는 것이 아니라, 실제 파일을 생성해주고, 내가 수정할 수 있게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서, 이전에 몇몇 툴은 아예 쓸모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미란다가 그런 툴 중에 하나로 치부되는 게 저는 솔직히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내가 극 중에 미란다로 투영해서 내가 대체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한편으로는 있었던 것 같아요. 클로드 사용으로 인해 다른 툴이 필요 없어졌다고 느껴지는 것처럼요.
그런데 미란다가 가지고 있는 디테일과 진정성을 AI가 대체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AI는 기본적으로 과거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평균치를 결과물로 내지만 미란다는 본인의 영감을 바탕으로 미래를 그려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AI가 도입되면서 연봉이 높은 경력자가 현장에서 줄어들기보다 새로운 인력 채용이 줄어드는 것이 이를 반증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도 신입 시절 취업이 어렵긴 어려웠지만 만약 내가 지금 AI가 실무에 적용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신입으로 입사를 지원해야 한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진짜 막막하네요. 취업보다 1인 기업이라도 차리고 창업을 택하는 게 나을지, 유튜브나 인스타로 나를 알려야 할지 말이죠. AI를 업무에 접목하더라도 일을 알고 그 분야에 경력이 좀 있어야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AI에게 일을 시키면 그 선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 시대에는 AI를 쓰는 미란다를 세상은 원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세상은 변하고 있고 그에 따른 미란다는 양보할 수 있는 영역까지는 그 세상에 맞춰서 그녀 또한 발전하고 적응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AI로 대체되는 것들이 있죠. 바로 콘텐츠입니다. 내가 예전에 깊이 생각했던 사건 중 하나는 바로 미야자키 하야오의 지브리 그림풍으로 사진을 바꾸는 게 유행하면서 어느 AI 서비스 구독자가 늘어났다는 뉴스를 봤었는데요. 그의 미야자키 하야오는 분노했었죠. 그도 그럴 것이 본인이 평생을 바쳐 만들어 놓은 그 그림풍을 본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서비스에서 소비가 되고 있고 그 소비는 어느 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가 버리는 상황이잖아요. 딥페이크 기술도 사회 문제가 되는 것도 초상권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본인이 하지 않은 것을 하게 되고 그 판단은 대중이 하게 되는 사회 문제로까지 번지게 되는 것으로 봤을 때 AI를 쓰는 사람의 윤리의식과 사회 보편적인 상식선의 정의가 기본이 되어야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렇게 그림을 손으로 직접 그리고 스크립트를 손수 작성하여 나레이션을 녹음하는 방식도 아마 AI의 도움을 받으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아직 초보 유튜버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AI 도움을 최대한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게 대단한 뭐 인플루언서가 되겠다고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단순하게 주기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었고,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면 내가 그리는 과정도 기록할 수 있고, 내가 그때그때 생각하는 것과 관심사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해서 순수한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막상 만들고 영상을 올려 보니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많은 시간을 영상을 준비하고 만들고 편집하는 데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살짝 멘붕이 오고 있지만 AI의 힘은 우선 최소화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야 저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려고 시작했는데 그림을 AI가 그리면 무슨 소용이며 저의 이야기와 생각을 녹음하고 싶었는데 AI에게 콘텐츠를 맡기면 그 또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에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세 번째는 변해가는 나에 대한 것이었어요. 저는 점점 편리한 것만 찾고 효율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는 현 런웨이의 비효율에 대해 언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런웨이에서 다루는 패션은 그냥 하나의 도구나 매개일 뿐이죠. 하지만 미란다가 생각하는 런웨이는 일종의 예술과도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실제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타협하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미란다의 입장에서도 그 위에서 그렇게 지시하고 회사의 방침이 정해지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죠. 모두 회사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광고주를 찾아가 내키지 않지만 굽신거리기도 하는 거고요. 네,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점점 재미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내 회사라면 말이 좀 달라지겠죠. 내가 회사의 오너라면 효율을 높이고 회사 영업이익을 늘리면서 거기서 성취할 수 있는 경영적인 베네핏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같은 이제 일개 직원들에게는 그런 효율과 노력은 제대로 된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냥 잘리지 않기 위해 복종과 비슷한 행동이라고 봐요. 처음 그 꿈을 꾸고 그 길을 걷기 위해 첫 발을 디디면서 다짐했던 결심과 목표는 추억이 되고 단위 시간당 많은 일을 더 높은 퀄리티로 처리해야 하면서 좋은 성과를 내야 하는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해 어떻게 하면 더 쉽고 편리하게 빠르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딸깍하면 월천 벌 수 있다는 허위 과장 강의파리 광고도 어찌 보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결과를 얻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욕심을 이용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유튜브만 봐도 뭐 학원 다닐 필요 없이 정보가 넘쳐나서 무엇이든 혼자 시작할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시행착오를 줄이고 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광고를 보고 강의비를 날리고 투자한 돈과 시간을 날려서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장인 정신과는 반대되는 부분이죠. 법을 지키는 선에서 누구나 쉽게 벌 수 있는 돈이란 게 세상에 있을까요? 만약 그게 있더라도 그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누구나 쉽게 돈을 벌면 너도 나도 시작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포화 상태가 되지 않을까요? 한평생 만든 미야자키의 그림풍이 쉽게 소비되고 미란다가 지켜온 헤리티지가 별것 아닌 취급을 받게 되는 지금 나는 어떻게 대처하면서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고 내가 쌓아 올린 것들이 지금까지는 나만의 무기였지만 언젠간 그것이 누구나 구사할 수 있는 별것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씁쓸했던 대목이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해야 할 일을 하는 나이젤의 존재는 나의 내적 호들갑을 보듬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알려주는 설명서 같았습니다. 그 나이젤이라고 미란다를 상대하는 게 힘들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이 또 불안하진 않겠냐고요. 하지만 그는 진짜 뚝심 있게 내일 세상이 망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다음호 잡지의 시를 사진을 고르고 있었고 미란다의 키노트를 준비해 주었죠. 결국 미란다도 그를 인정하는 대목에서 저는 눈물이 찔끔 났답니다. 나에게도 나이젤 같은 동료가 있었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일하면서 울기도 하고 동료들과 좀 더 잘해보겠다고 싸우면서 회의에서 아이디어 내곤 했는데 지금은 그런 진심이 저에게 있는지 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를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 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미란다와 같은 상사와 같이 일하고 계시는지, AI 시대에 잘 적응하면서 살고 계신지, 너무 효율충으로 살아가고 계신 건 아닌지, 초심을 잘 유지하면서 살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알림 설정 그리고 구독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기분이 좋거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음, 오늘이 며칠이죠? 아, 맞다. 지금까지 염 그림이었습니다.